수시의 비밀 두 번째 시간 논술 진행의 해부가 되겠습니다. 논술은 학종이 안 되는 학생 중에서 수시를 하고 싶으면 논술을 하는 게 대안이 되겠죠. 자,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학종이 시원찮다. 뭐 교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학교에서 비교과 관리를 너무 안 해줘서 학종에서 좀 도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뭐 우리 학교는 학종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쨌건 간에 교과의 문제건 비교과의 문제건 학교의 문제건 학종을 안 하게 되면 두 가지 선택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논술도 하고 정시도 하는 옵션, 그 다음에 논술도 안 하고 정시 올인하는 옵션,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인문 자연이 좀 다른데요. 인문은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논술 준비를 따로 하고 있다면 논술과 정시를 같이 하세요. 네, 따로 하는 방법은 알아서 하시고요. 자연계는 좀 달라요. 자연계는요, 이 국어, 수학, 과학, 탐구 중에서 수학을 그래도 좀 잘해야 됩니다. 수학을 그래도 좀 잘한다는 게 뭔가 하면요, 수학이 국어하고 탐구하고 비슷하기는 해야 돼. 수학을 국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최상위권 말고는 거의 없어요. 예. 비슷하기는 해야 된다고. 비슷하면 수학을 더 잘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국어는 문이과, 예체능 다 합친 국어고, 수학은 수학가의 수학이잖아. 예. 이과만 모인 수학이잖아. 그러면 백분위가 비슷하다면 수학을 월등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논술 대비해서 투자할 의미가 있다. 어차피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논술을 병행해서 논술과 정시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 학생들은요, 제일 못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왜? 이과를 온 이유가 꼭 수학을 잘해서 온 게 아니고 문과를 안 가서 온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과 수학은 양도 많고 자연계열끼리의 경쟁이니까 충분한 등급과 백분위를 올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수학이 중요한 논술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더 잘하는 국어와 영어, 탐구에 투자를 해서 오히려 이점을 볼 수 있는 정시 올인이 좋지 않을까?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끔 말이죠, 정시하고 논술로 역량 분산했다, 둘 다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따라서 정시도 하고 논술도 다 한다면 이거는 상위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상위권, 최상위권은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개 같이 하는 건 저는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정시 올인만 하든가 아니면 논술 올인만 하든가. 국어 탐구가 굉장히 못하는데 그나마 수학에 날 수도 있죠. 국어는 4등급, 수학은 3등급. 수학, 논술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중위권 논술 학교를 목표로 하고. 왜냐? 논술과는 보는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그 학교가 논술을 안 하고 정시 올인했다면 국어하고 탐구 점수가 안 나와서 정시로 못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최상위권, 상위권이면 알아서 하세요. 정시, 논술 어떻게 배합할까 알아서 하세요. 배합해도 됩니다. 하지만 중상위권 이하라면 정시 올인만 하던가 논술 올인만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절대적으로 수학을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그나마 낫냐 안 낫냐 이거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대학은 많아요. 자기 맞는 대학을 가려면 그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논술을 정시와 병행하거나 논술만 올인한다고 생각했던 학생들, 논술 올인해도 수능 최저는 해야 되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논술 보는 대학이 몇 개 대학?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집 31페이지. 논술 보는 대학은 총 33개. 33개인데요. 울산대는 의예과만 봐요. 그래서 의예과를 제외하면 사실은 32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대는 의예만 있으니까 의예 제외하면 32개. 32개 대학 중에서 문과, 이과로 따로 나눈다면 문과만 보는 대학은 2개, 문이과 다 보는 대학이 29개, 자연계 보는 대학이 1개니까 인문계열 입장에서는 2 플러스 29, 31개 대학이고요.
자연계 입장에서는 29 플러스 하나 30개 대학 플러스 울산대 의예에서 31개입니다. 어려웠다고요? 네, 말이 너무 어려웠나요? 다시 인문계는 2 플러스 29 31개. 자연계는 일반적인 학생은 29 플러스 1 해서 30개. 의예과라면 울산대 포함해서 11개. 치의예라면 연세대, 경희대, 경북대 3개.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위치에 맞게 학교 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의 경우에는 올인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수능 최저를 같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논술은 수능 최저를 해야 좋은 학교를 가. 그러면서 그냥 합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야. 연대, 한양대도 수능 최저가 없는데 좋은 대학은 무조건 수능 최저 있다? 이거 어폐가 있어요. 네, 그런 건 아니고 학교별로 다르죠. 물론 수능 최저를 보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책을 한번 볼까요? 책 31페이지. 인문자연 아까 32개 대라 그랬죠. 울산대 의예 빼고 32개 중에서 작년 기준,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에서 볼 때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20개, 없는 학교가 12개입니다. 아, 그러면 20개 대학이 12개보다 많으니까 수능 무조건 같이 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자기에 맞게. 뭘 봐야 돼? 페이지 35페이지에 있는 수능 최저를 잘 봐. 잘 봐. 잘 보고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 6개를 찝어봐. 그런 다음에 이 6개 대학에서 수능 최저가 등급합 얼마인지, 3개 영역 들어가는지 2개 영역 들어가는지 한번 봐. 그 3월 학평 성적을 비교해봐. 3월 학평 성적은 조금 낮춰봐야 된다 그랬죠? 1등급씩 더 더해봐. 하나씩. 1 뭐 이렇게. 통과 가능한지. 또 내가 지금부터 올린다면 통과할 수 있을지를 보란 말이야. 지금에서 고정적으로 보지 말고 제대로 공부한다는 걸 전제로, 올린다는 걸 전제로. 올릴 수 있는 목표면 당연히 수능 최저를 하셔야 되고요. 올릴 수 없는 목표면 논술 올인해서 상위권 연대 한양대건 아니면 중위권 이하에서도 수능 최저 안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를 목표로 올인해 주셔야 돼. 잘 보시면 수능 최저 기준표가 33페이지, 34페이지가 있는데요. 짝대기에 그어져 있는 학교가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야. 중하위권 대학에도 굉장히 많죠. 네, 수능 최저를 도저히 못 채우는데 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어요? 논술에 올인해서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에 논술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따라다니는 거, 그거는 합격 전략이 아니야. 나에게 맞는 전략을 잡아야지. 제가 지금 수능 최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수능 최저를 채울 수 있다면, 거기까지 올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 왜? 학교가 더 많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논술에 올인하라고요. 수능 버리고. 알겠죠? 자, 12개 대학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더 중요한 20개 대학,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할 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논술을 하면서 수능 최저 공부한다는 건 논술을 하면서 정시 공부한다는 거하고 조금 달라. 뭐냐? 정시는 4개 영역을 다 반영 비율로 해서 다 합산해서 다 들어가는 거잖아. 하지만 수시는 논술에서 4개 영역이 다 들어가는 학교는 의대 일부 빼고는 없어. 의대 일부 빼고는 일반적인 인문자에는 다 3개 영역 또는 2개 영역 합이야. 합일 수도 있고 합이 아니고 하나하나씩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러면 차이점을 아실 수 있겠죠. 정시 대비자, 또 특히 정시 올인 대비자는 다 열심히 해요. 다. 왜? 다 중요하니까. 또 반영 비율을 고려하죠. 반영 비율이 높은 거는 좀 더 투자. 근데 수시 최저학력 기준에 반영 비율이 어딨어? 이게 1등급이고 저게 1등급이고 가치가 같지. 반영 비율이 없잖아. 정시는 반영 비율이 높은 거에 좀 더 투자하면서 4개 영역을 다 공부하는 게 정시 수능 대비법이고, 논술 수능 대비법은 그게 아니지. 왜? 모든 과목의 가치가 동일하므로 내가 등급을 더 먹을 수 있는 과목을 찍어서, 그건 3월 학평 성적을 보거나 나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그래, 나는 탐구하고 영어가 나. 탐구 영어 2개를 찍는 거야. 나 탐구 영어하고 국어가 나.
탐구형과 국어 3개를 찍는 거야. 그 찍은 3개, 찍은 2개를 좀 더 투자. 나머지는 덜 투자. 아니면 안 투자할 수도 있어. 그건 자기 상황에 따라 달라. 야, 요거 2개도 내가 급급해. 그럼 안 투자해야지, 나머지. 근데 2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정시도 같이 노려볼 만해. 그러면 그걸 좀 더 많이 투자하고 나머지는 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겠지. 왜? 논술을 하게 된 순간 반드시 수능 최저 통과해서 논술에 합격해야 되니까. 이건 학종하고 마찬가지야. 논술에 지원했던 대학 정시로 무조건 못 간다고 볼 수는 없어. 학종처럼. 무조건 못 간다고 볼 수 없지만 가기 만만치 않아. 정시로. 따라서 논술을 대비하는 순간 역시 논술로 지원한 그 6개 대학 중에 하나에 반드시 가는 게 좋아. 따라서 정시 합산 점수가 어떻게 될까를 먼저 고민하지 말고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란 말이야. 왜? 수능 최저 통과자가 절반이 넘어요. 미통과자가. 다 통과할 줄 알고 공부한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원서 쓴 거 아니야? 통과 못하니까 절반이냐고요. 절반. 그러니까 괜히 4개를 평균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수능 최저 통과하도록 먼저 시간 배치해놓고 남으면 딴 거 하라고. 알겠죠? 그럼 수능 3개 영역해요? 2개 영역해요? 그건 내가 지원할 학교의 수능 최저를 봐야지. 2개 영역이 많은지 3개 영역이 많은지. 6개를 보니까 5개가 2개 영역이고 나머지 하나가 3개 영역이야. 그럼 2개 영역에 집중하고 나머지 하나를 좀 덜 집중하고. 알겠죠? 수능 최저 통과가 목표입니다. 논술은 말이죠. 이게 정시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자,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기한 2번 얘기하는 2번. 제2외국어가 수능 최저가 가능하냐.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정시에서는 많은 학교가 사탐 한 과목 대신 제2외국어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물론 문과 얘기입니다. 이과는 일단 잠깐 쉬세요. 정시에서 인문계열을 지원할 때, 인문, 사회, 경제 계열이죠. 상경계열을 지원할 때 사회 과목 한 과목보다 제2외국어 과목이 더 잘 받다면 학교에 따라 100분위가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 따라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2외국어가 더 잘 받다면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사탐을 하나 떨궈주고 또는 탐구를 하나 떨궈주고 제2외국어를 넣습니다. 인문계열 지원자에 한해서. 대부분 그렇죠. 그에 반해서 서울대의 경우는 제2외국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건 사탐을 제2외국어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들어서 알기 때문에 수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도 사탐 하나를 제2외국어로 대체해 주는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런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봅시다. 33페이지. 제가 몇 개 학교, 10개 학교를 준비해 왔는데 나머지는 수시 요강을 보고 확인해 보세요. 서울대는 말이죠. 정시에서 필수죠. 그냥 편의상 정시도 그냥 같이 넣습니다. 수시에서 따라서 수능 최저 대체가 안 됩니다. 왜? 제2외국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필수니까 뭘 사탐 안 하고 대체하면 사탐 안을 지운다는 거 아니야. 수시건 정시건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서울대는 사탐 하나를 제2외국어로 대체할 수 없다. 다음에 연대하고 한양대는 논술에서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고 논술에서 수능 최저 있는 나머지 대학 중에서 2개 대학에 X가 되어 있죠. 어디죠? 고대와 서강대입니다. 고대와 서강대. 재밌는 건 고대 서강대는 그 옆에 정시에도 X가 쳐져 있죠. 정리해 볼게요. 고대하고 서강대는 논술 수능 최저건 고대는 학종 수능 최저도 있죠. 어쨌건 간에 학종이건 논술 수시건 정시건 사탐 또는 탐구를 제2외국어로 대체할 수 없다. 네, 특이한 학교입니다. 요 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고려대하고 연세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군요. 예. 고려가 지난 3년 전부터 연세대하고 완전히 다른 입학 전형을 하고 있죠.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따라서 제2외국어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망하는 대학하고 관계해서 대체할 수 있는데 했다가 나중에 대체 안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사탐 하나를 공부를 아예 안 했는데 예. 그런 점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잘 보시고 확인하세요. 마지막 4번인데요. 3번. 3번 아닌데 4번은 이미 했습니다. 3번. 논술에서도 교과 내신이 반영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이죠. 대치동에 어떤
카페에서 저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예, 먹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를 드시고 계신 학부모 두 분께서 대화를 하시는데요. 제가 좀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30분 동안 앉아 있었거든요. 30분 동안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틀린 얘기만 30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아, 내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서, 예, 근데 제가 조언해버리면, 예, 못 나올 것 같아서 내가 그곳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야, 논술에서는 내신 안 들어가지? 맞아, 맞아. 야, 수능에서는 내신이 많이 들어가지? 응, 응.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둘이? 근데 서로 막 호응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 맞아.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일부러 그러는 건가. 예, 자기는 알고 있지만 저 사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논술에서 내신이 안 들어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논술에서는 내신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학교는 딱 2개밖에 없어. 33개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 보는 대학 20개인데 그 20개 중에서 수능 최저가 수능 최저 보러 죄송합니다. 33개 대학이 지금 수능 최저 관계없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33개 대학 중에서 교과 내신이 안 들어가는 학교는 딱 2개. 책에 있어요. 페이지 어디? 보세요. 어디예요? 저는 외우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33, 34페이지. 예, 연대, 건대입니다. 예, 연대, 건대만 논술 100이라고 써있죠? 네, 교과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내신이 들어가는데요. 황당한 건 교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아니고 교과입니다. 정량정성, 정량평가 교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하고 교과 내신 들어가는 법이 같은 거죠. 학종하고 같은 게 아니고. 그렇다면 독도고등학교 1등급 학생한테 일반 서울대에 있는 2등급 학생이 무조건 불리한 거죠. 정량평가 교과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걸 보면 독도고 학생이 아닌 이상 굉장히 기분을 나빠해 하면서 아니 왜 논술을 보면서 교과가 들어가 그래. 그래서 교과 퍼센티지가 적은 학교를 찾아서 가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33페이지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해서 33페이지 지금 안 보여요. 33 찾았습니다. 33페이지 제일 좋은 대학을 한번 봅시다. 거기서 연대는 당연히 안 보고요. 성균관대하고요 서강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서강대 교과가 몇 프로가 돼 있어요? 10이라고 돼 있죠. 선생님 또 비교과는 뭡니까? 요 비교과 역시 학종 비교과와 달라요. 논술은 학종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비교과가 봉사 점수와 출석 점수만 들어가요. 알겠죠? 예. 출석 점수, 봉사 점수는 거의 다 만점이에요. 왜요? 출석은 무단결석만 안 하면 돼요. 예. 무단결석 그것도 한 번을 해도 돼. 보통 2회 이하, 3회 이하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봉사 점수는 다 채우셨죠? 네, 따라서 문제가 없으니까 교과만 봅시다. 서강대가 교과가 10, 성균관대 교과가 30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이 표를 보고 계신 분은 야, 성균관대가 교과가 많이 들어가니까 나는 교과가 불리한 자사고를 다니므로 성균관대 논술을 피하고 서강대 논술을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 모든 요강에 있는 이 수치 60%, 30%, 10% 하는 이 수치는 전부 다 형식적 반영 비율에 불과해요. 형식적 반영 비율이 뭐냐? 만점자의 점수를 의미한다고요. 만점자의 점수. 즉 60, 30, 10이란 말이 뭐냐? 논술 다 맞은 애를 60을 주고 60%를 주고 교과를 30을 주고 다 맞은 애, 교과 다 1등급이네. 비교과 감점이 없는 학생한테 10을 준다. 그 말이야. 이게 왜 나한테 의미가 없냐? 나는 그게 아니거든. 다 아니거든. 예. 다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해. 그럼 뭐가 의미 있죠? 그렇죠. 논술은 시험 보는 거고요. 교과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평균 2등급이야. 그럼 평균 1등급인 독도고 학생에 비해서 내가 몇 점이 깎이는가? 나는 평균 3이야. 그러면 독도고 1등급에 비해서 몇 점 깎이는가? 이 점수 차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불러요.
절대의 30, 10만 보면요. 실질 발행률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든 표를 보면 되죠. 만들어 왔죠. 어디 있어요? 39페이지. 와, 이쯤 박수 나와야 되는데. 예, 박수, 와, 야. 네, 우리 PD님이 쳐주셨습니다. 예. 자, 표를 보면 말이죠. 이 표는 뭐냐.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에서 2등급을 많이 깎는 학교부터 적게 깎는 학교 순서로 쫙 배치한 거예요. 이런 게 정말 실용적인 표죠. 저는 표를 볼 때 솔직히 가야대부터 시작하는 표가 제일 싫어요.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대, 가부터 시작하는 거. 옛날 제가 어릴 때 백과사전 보면 말이죠. 백과사전 항상 맨 앞에는 가가린이 있었어. 가가린, 유리 가가린, 최초의 우주비행사 가가린. 저 가가린은 제가 다 외워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히읗자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네, 그래서 제가 표를 다시 재구성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많이 깎는 학교가 위에 있고 적게 깎는 학교가 아래에 있어요. 성균관대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서강대 어디 있어요? 꽤 위에 있죠? 어디 있어요? 중간에서 약간 아래에 있죠? 아까 서강대가 10. 성균관대가 30이었죠. 형식 발행 비율은. 그런데 실질 발행 비율은 서강대가 훨씬 높습니다. 서강대 2등급은 몇 점 깎아요? 0.6점 깎아요. 성균관대 2등급은요? 0.1점 깎잖아요. 6배입니다. 6배. 예. 성균관대가 교과 31호가 안 친 사람은 거의 정신상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그 회색 표시는 뭡니까? 특별히 많이 깎는 구간에 회색 표시했습니다. 인하대는 2등급을 8점 깎죠? 3등급은요, 2점밖에 안 깎아요. 와. 그에 반해서 이화여대는 2등급은 6점 깎는데 3등급은 유독 12점을 깎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세 군데만 표시가 돼 있죠? 세 개 칠하다가 힘들어서 그만 칠했어요, 제가. 진짜예요. 예. 왜? 여러분들이 직접 칠해보시라고. 왜? 자기가 필요한 대학은 학사마다 다르잖아요. 가고 싶은 대학 찍어서요. 내 내신과 비교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단순화시킨 등급입니다. 과목별로 다 등급이 다르겠죠? 평균적으로 동일한 등급이라고 볼 때 단순화시킨 표예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중간에 수많은 점이지대가 존재할 겁니다. 어쨌건 평균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만든 사람의 의도를 한번 잘 보세요. 이화여대 위에 세 번째 있습니다. 이화여대 세 번째 있으면 2등급 6점 깎여, 3등급 12점 깎여, 이런 불리함을 논술에서 뒤집어야 됩니다. 근데 뒤집을 수 있어. 논술도 600점이니까. 예. 예, 이게 300점이라면. 예. 그러면 어쨌건 264, 246 여기까지는 뒤집을 수 있어. 왜? 246이 많이 깎였지만 나름 뒤집을 수 있어. 논술 정말 잘 쓴다면. 근데 6등급은요. 갑자기 36점 깎죠. 7등급은요. 90점. 90점이 뭐야? 아니야, 60점. 8등급은요. 90점. 9등급은요. 60점. 9등급은 독도고 1등급에 비해서 300점 차이가 나. 못 뒤집죠. 이 얘기는 당신이 자사고 특목고 아무리 좋은 데를 다녀도 7, 8, 9는 오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구조가. 아까 성균관대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성균관대는 30이죠. 그러면요, 논술로 6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착시 보이시면 안 돼. 그러니까 뒤집기가 1점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0.1은 물론 뒤집을 수 있죠. 2등급, 3등급, 4등급, 4, 5등급이 돼도 0.5점 차이밖에 안 나. 충분히 뒤집어요. 근데 6등급도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충분히 뒤집어요. 그런데 7등급부터 좀 많이 깎죠. 2점, 3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불리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따라서 보통 자사특목 6 아래에 드는 애들이 주로 뽑겠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실질 반영비율입니다. 아시겠죠? 이 반영비율이 갖는 이런 실천적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내신을 좀 받기 쉬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간 위의 학교를 보는 학교가 유리할 것이다. 알겠죠? 중간 위가 내신을 받기 어려운 애들을 나보다 불리하게 만들 테니까. 이해가십니까? 내가 내신 받기 좀 어려운, 내신 받기가 치열한 학교에 있어요. 중간 아래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논술에 대한 제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추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